안녕하세요. 청농대학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서원에 대해 비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서원은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이자 성년의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서 국립이었던 향교원은 대비적으로 사립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선 후기에 어서 큰 골칫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17세기 이후에 토지세와 각종 세금을 면제받는 서원이 여기저기에 마구잡이로 세워지면서 국가재정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백성들에게 고문을 자행하기도 해 큰 무리를 빚었습니다. 영조대의 서원철폐를 시작. 흥선대원군의 강경한 정책으로 47개를 제외한 모든 서원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대원군은 진실로 백성에게 해드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물며 서원은 우리나라 선현을 제사하는 곳인데 이런 곳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대원군은 군조를 불러 항의하는 유생들을 한강 너머로 몰아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원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임진왜란 이후 전국 수백 곳에 서원이 세워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서원은 왕이 내리는 현판과 함께 넓은 토지와 노비들을 받았습니다. 서원의 토지에는 세금이 없었고 서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부역에도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양반들은 국가 지원을 받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자신의 조상을 모시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왕으로부터 현판을 하사받은 서원은 사실상 국가의 공인을 받았다는 뜻이기에 서원 양반들은 선현의 제사를 지낸다는 명목으로 그 지역의 농민들을 수탈하였습니다. 서원의 제사 비용을 내지 못한 농민들은 폭행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양반에게 불경하다며 백성들을 서원에 데려다 구타하는 상황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미 수령의 수탈에 지친 백성들은 서원의 횡포에 다시 한번 몸서리쳐야 했습니다. 서원은 국가에서 세운 향교와 달리 여러 선현을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물 중심으로만 제사를 지냅니다. 당연히 그 인물을 존경하고 추모하는 사람들의 집합지가 됩니다. 송시열의 제사를 지내는 화양서원과 윤증의 제사를 지내는 노광서원이 각각 노론과 소론 유생을 배출하는 학교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생들은 내 스승이 더 훌륭하다며 다른 붕당의 인물을 흠잡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중앙의 정치 세력들은 자신과 친한 서원들을 이용하여 정치적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는 방식을 활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 서원은 붕당의 대립을 격화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가 역시 서원에 대한 통제에 나서게 됩니다. 흥선대원군 이전에 서원을 크게 정리한 사람은 영조입니다. 영조는 허가 없이 세워진 서원들과 비교적 최근 지어진 서원을 중심으로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조 사후 다시 서원이 무분별하게 세워지면서 전국의 서원이 1000개를 넘기도 하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지방 양반의 수탈 수단으로 전락한 서원을 대거 철폐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에 원군을 보내도왔던 명마라, 황제를 제사 지내던 만동묘와 노론의 정신적 지주 송시열의 위패를 모신 화양서원이 철폐되었습니다. 유생들의 격렬한 항의와 시위가 이어졌지만 흥선대원군은 철폐된 서원의 신주를 당에 묻게 하며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철폐한 서원 소유의 토지와 노비는 몰수되어 당시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던 대부분의 서원이 철폐되면서 백성들은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서원은 조선을 지탱했던 정치 사상과 통치 이데올로기를 양산하는 곳이고요. 이곳의 유생들은 지역의 대농지를 소유한 중소 또는 대지주들이거나 그들의 자제들이었습니다. 무상계급이 서원에 입학하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 유생들은 정치 권력 중앙의 정치 권력과 강한 급끈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여기 있다가 출사하게 되면 벼슬을 오게 되고요. 다시 벼슬을 못하더라도 지방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자들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통제사회였습니다. 거대한 토지를 소유했고 많은 노비들을
소유했지만 이 유생들에게는 조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선보다도 더 중국을 높이 두는 모화 사상 즉 중화주의에 철저하게 물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터전은 조선이지만 그들의 정신적인 투자는 흔히 말하는 중국이었었죠. 이 국제 정세에 무지하고 무능한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절대적인 권력자 집단으로 변질된 겁니다. 이 부분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특별하고 권력을 가진 집단일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이들은 모든 통치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외 종교와 문화예술 무관을 천대하고 궁궐까지 철저하게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신분제 사회 그리고 차별 정책을 더 공고화시켰다는 겁니다. 관존민비 장류유서 산업공상 남녀유별 등등 그러나 통치를 위해 농업 특히 쌀농사를 중요시했습니다. 축산업을 백정이라고 천대하고 상업과 무역을 천대했습니다. 특히 철저하게 쇄국 정책을 썼습니다. 만약에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무역이 활발해진다면 일반적으로는 그 사회가 매우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조선은 왜 막았을까요? 저는 정리학자들의 기본적 세계관도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욕심 권력 독점력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조선의 백성들이 지국 정책이 아닌 개방 정책에 걸쳐서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진다면 사회는 전체적으로 역동성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와는 다른 체제가 외국에는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체제가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니었구나 하며 성리학자들이라든가 양관 중심의 체제만이 옳은 것은 아니로구나. 이런 체제에 대한 위기심을 품질.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니까 그들은 생각도 달라지고 다양한 지식을 통해서 세계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물건의 무역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 부도 축적이 되면서 들은 강력한 세외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위정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죠. 만약에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조선 전체의 국력의 팽창을 위해서 안녕 더불어 사는 공동체 회사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개방했어야 하는데 조선은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죠.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죠. 이걸 표방했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들의 권력 독점형 이런 것들이 작동한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정의, 도덕, 즉 인의의 의지여신을 표방하지만 백성의 자유로운 사상을 억압하고 무역과 상업 등 경제활동을 억압하고 해양 등 해외 개척을 억압하고 조그만한 변형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가기 바쁜 왕과 문신들은 임진왜란에서 목숨 걸고 싸운 군인과 의병들을 역적으로 몰아 처벌하고 공은 자기들이 가져갔습니다. 임진왜란을 당하고도 병자호란을 당하고 그 후에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민중들은 독립운동을 하고 왕실은 일본 왕실과 결혼을 하며 일제에 편입되며 호요식하다고 독립이 되니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조선도에 이 서거빠진 이데올리기를 양산한 조선의 교육제도, 지금의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창업과 국제금융을 교육하는 학과가 없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교육보다는 호로질 호스쿨과 돈을 보고 의과대학에 입학하고자 발버둥치는 오늘날의 행태가 망조든 조선조의 행태와 비슷합니다. 국토가 좁고 자원이 빈약하여 오로지 가진 거라고는 인력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명문대학에 금융 관련 학과를 육성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으로 번 돈을 해외에 투자해서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그런 금융 투자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되는데 이런 금융 산업 쪽으로 그 경쟁력이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는 그런 학과도 부족하고
그런 학과의 수재들이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로스쿨이라든가 의과대학만을 가려고 하고,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의과대학을 가고, 또 의과대학에 일단 들어가면은 자기들의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입학 정원을 축소하라고 요청하고, 이게 관철되지 않으면 학교를 휴학하고, 병원을 휴직하고, 병원을 이탈하고, 환자를 버리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적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되고, 직장이 없으니 취업이 안 되고,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또 설사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해서 아기를 못 놓거나, 또 이기주의 때문에 아기를 한 명이나 겨우 놓는 이러한 형태로 해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고령화는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이 정치권은 국가의 건전한 정책 개발과 백년 대계를 위해서 협력할 거는 협력하고, 또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건전한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치 조선 당쟁보다도 더 심각하게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고 탄핵하고 예산을 전혀 삭감시켜버리고 아예 일을 못하게 뒷다리를 거는 이런 형태를 보이며, 아주 후진적인 혐오스러운 정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조선, 망조던 조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 준비하는 것을 뻔히 알고서도 서로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 서로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 국제 정세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무지하고 철저하게 사대주의적으로 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해서 세국 정책으로 일관하고, 해외의 선진 과학 기술을 무시하고, 세계적인 산업화의 흐름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도태된, 그로 인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또 남북 분단의 결과를 맞은 그 한심한 조선의 행태보다도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낫지 않은 이런 그 국가의 행태를 보고 있는 것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